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직업심리학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못 푸신 분들은 지난 강의 보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퇴역 군인 때문에 촉발된 직업 프로그램은, 자, 이 문제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직업 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퇴역 군인이니까 뭐예요? 직업 재활 고용이 되겠죠. 답은 1번이겠죠? 답은 1번이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루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 정리해 볼게요. 직업 적응 프로그램이에요. 직업 적응 이론이죠. 직업 적응 이론. 데이비스와 루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자, 민혁아, 지리 공부해야지. 민혁지리예요. 민혁지리. 네. 그러니까 민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민혁이래. 친구 중에 민혁씨 한 명은 있죠. 네. 근데 민혁이라고 하시고, 우리 말할 땐 민혁이라고 하잖아요. 민혁이 있는데, 민혁이가 지리 과목을 싫어해. 네. 그래서 첫 번째, 민첩성, 역량, 지구력, 리듬. 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 잘하셨나요? 저도 지리 잘 못했어요. 지리 잘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키워드 기억하셔야죠. 자, 민첩성은 뭐예요? 속도. 그 다음에 역량은 뭐예요? 수준. 높낮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지구력은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 그 다음에 리듬 뭐죠?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활동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 갑니다. 33번.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 갈등의 유형은, 자, 요거는 접근 회피 갈등이죠.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갈등.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나는 서울에도 근무하고 승진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서울 근무는 승진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네 가지 유형인데, 네 가지 한번 다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오답풀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접근 갈등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둘 다 좋은 선택이야.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름 휴가를 가는데, 바다도 좋고 산도 좋잖아요. 근데,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게 뭐다? 접근 갈등이에요. 자,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걸로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회피 갈등은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집에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또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간다고 할게요. 직장이나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나 직장은 너무 싫어. 그런데 집에 있자고 하니 집에서도 잔소리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게 회피 갈등이에요. 두 개의 부정적 측면을 가진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은 두 개의 접근 회피 갈등을 보이는 목표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요게 헷갈려요. 이중 접근 회피예요. 이중 접근 회피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서운해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와 아내예요. 친구를 만나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를 만났더니 친구가 서운해 한다더라. 시간을 보냈더니, 이 얘기죠. 그죠? 나 공감 안 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헷갈린다. 그래도 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친구냐, 아내냐. 그리고 이거는 서울 근무냐, 지방 근무냐로만 선택지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 보면, 여러분들 더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응용될까봐. 근데 응용 안 됩니다. 네,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지능지수의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능지수 IQ의 계산 방법. 그런데요, 계산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뭐예요? 요거는 편차지능지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차지능지수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표준점수라는 게 있죠. 표준점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표준점수는요, 표준점수 T점수죠. T점수는 10Z 플러스 50이에요. 공식이. 자, 요거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외우세요. 이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산수가 싫어요 해도 외우세요. 아셨죠? 이런 거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바로 편차예요. 표준 편차에 따른 점수예요. 이걸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 IQ 점수로 이걸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Q 점수는 편차지능지수라고 합니다. IQ 점수는요, 우리 보통 표준 편차가 15예요. 15. Z 점수 나오고 나서, 그죠? 플러스 뭐예요? 평균이 얼마일까요? IQ 평균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욕할 때 이런 거야. IQ 두 자리야. 이게 뭐예요? 평균에서 떨어지는 놈아. 이 얘기예요. 모자란 놈아. 아셨죠? 그 욕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Z점수의 일정수의 편차 15죠. 15를 곱한 거죠. 평균치 100으로 더해서, 값을 정하는 거. 1번이네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35번. 자,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거는, 자,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성탐 확률세죠. 성탐 유세. 성탐 확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순서대로 한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6번 갑니다. 36번. 자, 타이드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했는가? 자, 타이드만과 오하라인데, 타이드만이 착안한 타이드만한테 아이디어를 준 이론은 뭐냐? 타이드만한테 아이디어를 준 이론은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발달 단계 2번이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에릭슨은, 위기와 안정,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위기와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이드만이 그거에 착안해서 이거를 분화와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진로 발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저희가 자격증 2급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37번 갑니다. 자, 반두라가 제시한 것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결정한다는 것은, 자, 반두라의 이론이에요. 반두라가 과제를 사람들이 시행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동기도 들어갈 테고요. 동기.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태도도 들어가겠죠, 태도.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나 믿음 때문에 어떤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제나 과업을 수행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고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자기효능감이다. 4번이 자기효능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믿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의 결과값은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기효능감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업 상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담자들한테. 자, 38번 봅니다. 38번. 홀랜드 진로발달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직업 환경은 6가지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육각형이 있고요. 개인의 육각형이 있고 환경의 육각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 2번 얘기예요. 자, 4번 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맞죠? 3번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다.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답은 3번이에요. 3번이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검사의 구두 지시사항을 미리 숙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려면 심리검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나친 소음과 방해 자극이 없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당연한 거죠. 3번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격려를 통해서 수검자로 하여금 검사에 성실히 하도록 한다. 맞아요. 4번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는 일상적인 용어보다 통계적인 숫자 10Z 플러스 50 했더니 뭔 소리야, 그죠? 일반적인 용어로 전달해야 된다. 39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일반적인 알기 쉬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40번 봅니다. 40번. 다음 중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거. 인지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 두뇌 능력. 그래서 요걸 측정하는 거는 답은 2번이네요. 웩슬러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가 2번이 되고요. 자, MMPI 1번. 그 다음에 2번에 MBTI, 그 다음에 4번에 빅5. 자, 이건 성격 검사예요. 성격 검사. 이거 다 성격 검사예요. 성격 검사인데, 빅5는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성격 검사하는 거고, MBTI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MMPI는, 성격 이상. 그러니까 원래 정신병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 이상, 척도를 둬서 성격의 이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 검사, 정서적 검사 1번, 2번, 4번은 1번, 3번. 이거 3번이죠? 헷갈리겠네. 그죠? 성격 검사, 정서적 검사고요. 2번만 지능 검사, 즉 인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직업심리학 과목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